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2025년 3월 5일 개최되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다. 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인민대표들이 베이징으로 모인다. 이 두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가 양회가 내놓는 정책에 관심이 크다. 그런데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번 전인대는 14기로 모두 2,97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각 소수민족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성이 26.5%, 소수민족 대표가 14.85%, 노동자 및 농민이 16.69%이다. 정협의 구성원은 모두 2,000여 명이며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기타 당파, 무소속, 소수민족 대표, 홍콩, 마카오, 화교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회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3월 4일에는 정협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3월 5일에는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후 10일까지 정부 업무 보고, 연도 계획, 연도 예산 등을 결의하고 3월 11일 폐막식에서 그에 대해 발표한다. 2025년 중국의 주요 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고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및 100년 목표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 중요한 시기인 2025년. 중국 정부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024년과 마찬가지로 5%로 설정했다. 일자리는 늘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은 2% 내외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과 외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목표는 한마디로 안정이다. 정치적 개편은 최소화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은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민생이 강조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17일 비아디,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딥시크 등의 대표들을 만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규제를 강화하여 위축되었던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2025년에도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AI, 바이오, 양자기술, 6G, 우주항공, 의료기기, 신에너지차 등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20%에 근접한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청년들은 심각한 경쟁으로 인해 이미 그로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을 네이쥐엔 현상이라 부른다. 그에 따라 바닥난 인내심이 그저 눕고만 싶다는 탕핑 현상을 낳았다. 미래 세대의 이런 현상은 사회적 위기의 신호탄인 셈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등 국내 경제 문제를 중시했다고 보인다. 중국 내 관심도 이 민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인가에 이목이 쏠렸다. 청년들은 공공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년만이 문제가 아니다. 농민공이나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또 졸업하게 될 1,200만 명의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경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젊은이들을 일으켜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 양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공세적 정책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고 약소국들을 규합하여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무조건적 대립을 할 것은 아니며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안정,
공공보건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만 문제이다. 이번 양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평화발전,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국 평화통일 프로세스라는 말이 조국 통일대업으로 바뀌었다. 독립의지가 그 어떤 때보다 커진 대만에 대해 중국이 하나의 중국 노선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거나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에서 전범국가라고 비난했던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 뭉쳐라. 미국의 위협에 맞서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가 중심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내세워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하고자 한다. 글로벌 사우스, 즉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제3세계로 불리는 나라들로 서구 선진국과 달리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 질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중국은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그 일환이 바로 1대1로이다. 중국은 그들 국가의 최대 투자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경제 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모아 미중 경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